새벽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방 안.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레고르 잠자. 그는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죠. 그러나 오늘 아침 그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순간 느껴진 낯선 감각. 등은 단단한 갑각으로 덮여 있었고 수많은 다리가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는 벌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꿈을 꾸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껍질의 마찰음은 너무도 생생했죠. 방문 밖에서는 가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레고르, 출근해야지. 늦겠어. 그러나 그레고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도 인간의 목소리로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단지 끽끽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카프카의 변신은 시작됩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원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기차를 타고 출근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죠. 상사의 불합리한 명령도 묵묵히 따르고 고객의 무례한 말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일은 곧 생존이었고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집에 틀어박혀 있었고 어머니는 병약해 집안일조차 힘들어했으며 여동생 그레테는 아직 젊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학생이었죠. 그래서 그레고르는 한없이 지쳐 있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매달 월급을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가족을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을 준비하려다 자신의 몸이 변해버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껍질, 수많은 다리, 기괴한 몸짓, 거울 속에는 거대한 벌레가 되어버린 자신이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악몽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그는 움직이려 했지만 발이 제멋대로 뒤엉켰고 사람의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이상한 삑삑거림만 흘러나왔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문 밖에 상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레고르가 출근하지 않자 상사는 직접 그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레고르는 문 너머로 소리칩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하지만 그가 말할 때마다 목소리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괴상한 소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족과 상사는 공포에 질려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문이 열리고 그들이 본 건 거대한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였습니다. 그 순간 공포와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아버지는 지팡이를 휘둘러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상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치며 도망쳤죠. 그렇게 문이 닫히자 그레고르는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자신을 되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다시 사람의 말을 해보려 했고 출근을 못한 변명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절망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인간의 세계는 그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가족의 대화가 들렸지만 그 대화 속에서 이제 그는 그레고르가 아니라 그것이라 불렸습니다. 그 이름을 잃는 순간 그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충격에 빠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냉정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레고르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고 남은 가족이 직접 생계를 이어가야 했죠. 아버지는 오랜만에 직장을 구해 은행의 하급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여동생 그레테는 피아노 대신 직물점을 다니며 가족의 일손을 돕기 시작했죠. 처음엔 여동생이 유일하게 그레고르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방문을 열어 음식을 두고 갔고 가끔 그를 위해 방을 치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오빠를 불쌍히 여겼지만 동시에 그 오빠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향해 그레고르라고 부르지 못했고 대신 그 혹은 거기 있는 것이라고 불렀죠. 그 말의 변화는 가족의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신호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빛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를 위해 눈물을 흘리던 소녀가 이제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오빠가 남긴 흔적을 치우는 걸 힘겨워했습니다. 방은 점점 어두워지고 쓰레기와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한때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괴물을 숨기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레고르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을 바라보며 자신이 세상에서 잊혀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르는 점점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가족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속에서 자신의 이름은 오히려 피해야 할 단어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목소리를 낮추었고 문을 더 자주 닫았습니다. 가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가족의 대화는 그의 가슴을 더욱 찢어 놓았습니다. 저 괴물이 언제까지 여기 있을까? 우리 인생이 그 때문에 멈춰 있잖아. 그 말들이 그레고르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이 점점 자신을 증오하게 되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레고르는 오랜만에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음악에 이끌려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기어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죠. 그러나 그가 방 안에서 나온 순간 음악은 멈췄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아버지는 재빨리 신문을 들었으며 여동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레테가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그레고르가 아니에요. 그냥 괴물이에요. 우린 이 끔찍한 존재와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레테의 그 말은 단지 분노가 아니라 오랜 두려움과 피로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이제는 공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는 그레고르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은 곧 가족의 판결이었습니다. 인간이었던 그레고르는 그 순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말에 그레고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문 뒤에서 조용히 웅크렸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그 모든 걸 이해했죠. 그는 그날 밤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그 빛이 껍질 위에 고요히 번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행복하길. 그의 마지막 생각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는 아무 소리 없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녀가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밝았고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가족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죠. 하지만 그 자유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대가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카프카의 변신은 끝을 맞습니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평생 바쳤던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뒤에야 진정한 해방을 맞이했죠. 그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가족이란 이름의 사회가 어떻게 약자를 소비하고 버리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은유였습니다.
카프카는 이 변신을 통해 묻습니다. 과연 그레고르는 언제부터 벌레였을까요? 몸이 변하기 전부터 이미 그는 벌레처럼 살아왔던 건 아닐까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타인을 위해 자신의 욕망과 존재를 지워내며 살아가는 인간.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그레고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희생자였습니다. 그는 이를 멈추자마자 존재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유로 가족은 그를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사랑과 관계, 인간성은 돈 앞에서 모두 무너져 버리죠. 이 작품이 1915년에 쓰였다는 걸 떠올려 보면 놀랍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생산성과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를 벌레처럼 다루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그레고르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는 가족의 대화 소리를 문틈으로 듣습니다. 이런 생활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지? 그 방 냄새 좀 봐. 역겨워. 그들은 점점 그레고르의 존재를 지워야 할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아버지는 신문을 던지고 지팡이로 그레고르를 몰아세웁니다. 상처 입은 그는 방으로 도망쳐 숨지만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그레고르는 더 이상 가족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납니다. 다음 날 아침 하녀가 청소 중에 발견한 것은 한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아들의 시신. 그러나 가족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소풍을 갑니다. 아버지는 웃고 어머니는 햇살을 맞으며 기지개를 켜고 여동생은 새 옷을 입고 한층 활기차게 걷습니다. 가족에게 벌레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 얼마나 잔혹한 아이러니일까요? 그레고르는 인간으로 살 때도 벌레가 되었을 때도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가족은 그의 사랑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카프카는 이 이해받지 못한 선함을 통해 인간 존재의 비극을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고 헌신하지만 세상은 그 헌신의 진심보다 쓸모를 평가합니다. 일하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가족조차 냉혹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카프카 자신이 이 이야기를 썼을 때 그는 이미 사무원으로 일하며 병약한 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자 독일어를 쓰는 체코인이었고 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간이었죠. 변신은 그런 카프카 자신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 가족 안에서도 이방인이 된 사람, 말할 수 없는 내면의 절규를 짓눌러야 했던 인간. 그래서 그레고르는 단순히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현대인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변신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댑니다. 우리는 과연 그레고르의 가족처럼 누군가를 벌레 취급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혹은 나 자신이 이미 그런 벌레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타인의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일과 성과로만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 그 속에서 인간은 언제든 쓸모없는 존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레고르의 죽음 이후 가족은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독자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들이 자유로워진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그레고르가 되어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누군가를 희생시킬 준비를 한 걸까요? 인간의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는 늘 새로운 희생양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죠. 도스토옙스키가 선함의 파괴를 썼다면 카프카는 존재의 소멸을 그렸습니다. 변신은 벌레로 변한 한 남자의 이야기이자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잔혹한 우화입니다. 카프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 합니다. 그레고르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너였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효율과 성과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카프카는 말하죠. 진짜 변신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때 그때 벌레로 변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변신은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레고르의 변신은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사라진 사회, 이해가 없는 가족, 생산만이 가치가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 않을까요? 벌레가 되어버린 건 어쩌면 그레고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끝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 애쓰죠. 하지만 문득 발걸음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모두 조금씩 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레고르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이것이 카프카의 경고입니다. 인간이 체제의 기계 속에서 벌레로 변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인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한편의 고전 속 인간의 진실을 함께 읽어가요. 감사합니다.